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 2013, 2021부터 2013 경기교육이라고 하는 문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2020, 그죠? 경기교육 기본 계획이라는 게 나왔고, 그 전년도에는 이제 2019겠죠. 그 다음에 2018 이렇게 경기교육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이 나왔고, 이 틀 안에서 그쵸, 경기도 교육청, 도교육청 부서별, 그쵸, 부서별 기본 계획이 나왔겠죠. 그쵸. 교육과정과 기본계획, 민주시민교육과 기본계획, 그쵸? 교원 정책과 기본계획 쭉 나오고, 또 이 기본계획 안에 각 부서별 기본계획 안에 각각 또 무엇이 있어요? 각 사업별 추진계획이 있죠. 그쵸? 추진계획이 있겠죠. 뭐 교원정책과 뭐 기본계획이라면 요 안에 이제 뭐 여러가지 각각 사업별 추진계획이 있을 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그동안 돼 왔었는데, 이제 이런 식은 가장 큰 장점이 아마 명확한 게 아닐까. 장점이에요. 명확한 것, 명확성이 장점이죠. 올해 주요 추진 계획은 이러하고, 이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각 부서별 기본 계획은 이러하고, 부서별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사업별 추진 계획은 이러하고, 그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쵸, 2002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앞날을 어떻게 될지, 물론 큰 방향성은 경기도 교육청이면 4.16 교육체제라든지, 그쵸, 체제라든지, 아니면 교육다운 교육다운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 재선을 해서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그 공약을 밝힌 교육다운 교육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혁신교육 3.0이라든지, 이런 데 큰 방향성은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다음 연도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너무 덩어리가 큰 덩어리인 거고, 그쵸?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3개년별로, 그래서 내년과 후년에 정책성을 계속 연속성을 좀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모해 가지 않았나 하는 게 이번 2021, 2013 경기교육이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매년 나오던 이런 기본계획,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대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이런 기존에 나오던 연도별, 연차별 기본계획을 대신하여서 3개년간의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문서겠죠. 기본 문서가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또 한 면으로 여기서 또 나눠지는 게, 여기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쵸? 올해 이러한 일이 있겠고, 이러한 방향성이고, 부서별은 이러하고, 각 부서별 사업들은 이러하고. 작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서 자세히 나온 거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각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맞는 그런 사업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2021, 2022, 23 경기교육의 기본계획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런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요거를 이제 해독하고 이해하는 데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조금 경기교육이 받는 이제 비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도 경기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는 좀 난해하고, 그쵸? 이제 뭐 말잔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현학적이고, 그쵸? 이런 면이 있긴 한데 이번에도 여접시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기는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명확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딱 뭔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는 딱 쓰임이 그 용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약간 포괄적인 방향을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서론적인 부분이겠죠? 그죠? 멀게만 여겨졌던 미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의 삶 속으로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 방향도 있을 테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쵸? 기술의 변화일 수도 있겠고,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죠. 그죠? 환경 인구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다문화의 어떤 구성률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그죠? 통일, 멀게만 느껴지긴 하지만, 또 갑작스럽게 또 지금 뭐 탈북민이라든지 세터민이라는 용어가 맞을까요? 뭐 이런 또 우리 동포들도 늘어나는 추세고 사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에 못지않게 미래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미래는 우리에게 학교와 학교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경기교육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교 현장으로부터 찾고자 하였다. 그렇죠? 2020 경기교육 기본계획만 해도 어떻게 돼요? 학생 중심, 그 다음에 두 가지죠. 현장 중심. 현장 중심.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방향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학교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어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학생 성적을 위해 교육 공동체가 소통과 성찰을 바탕으로 함께 이뤄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공동체의 수기 결과를 그쵸.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수의 결과를 어디에 담았다? 2021, 2023 경기교육에 담았다. 일관성 있고,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그쵸?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포인트입니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나왔던 연도별, 연차별 경기교육 기본 계획을 3개년 단위로 묶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교육 공동체가 더불어 성장하고 모든 학교가 더마다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 숲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0까지의 경기교육 기본 계획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아무래도 경기교육 이쪽에 있겠죠? 아니야, 잠시만요. 경기교육 정책기획과에서 그쵸? 아무래도 정책을 구상을 해서 기본 교육들이 나오겠죠. 교육들이 나오고 기본 교육 방향이 나오겠죠. 이걸 바탕으로 부서별
학과별 기본 계획이 나오고, 여기를 바탕으로 뭐가 나옵니까? 각 사업별 추진 계획이 나오고,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면 여기에 그대로 내려가겠죠. 어디로 내려갑니까? 교육지원청이죠. 그렇죠. 수원교육지원청, 영인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엔 교육지원청이 몇 개예요? 25개가 있죠. 교육지원청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학교로 가죠. 그렇죠. 이런 어떤 방식입니까? 전형적인 탑다운의 방식이었다면, 2021부터는 2020년에 수많은 토론회라든지 뭐 심포지엄이라든지 아니면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들의 목소리를 담았어요. 네, 그 과정들을 거쳐서 그 현장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어디에 담았다? 경기교육, 어떤 경기교육? 2021, 2023 경기교육에 담았습니다. 담아서 이거를 다시 밑으로 가는 궁극적인 어떤 방식입니까? 바텀업 방식을 취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탑다운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올해 각 과별 기본 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현장의 형식이 각 정책들이 있고 현장의 목소리는 이러하고, 그래서 2023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이거인 거고, 그래서 2021년에 중점 사업은 이러이러하고, 이런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바꿀 것이고, 2023년에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쵸? 교육 공동체의 숙의 결과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담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기교육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2020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학생 중심, 현장 중심 여전히 동일합니다. 교육 공동체 모두가 존엄한 공정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주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존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21년 1월 5일에 경기도 교육과정이 개편이 돼서 나왔어요.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정도 만에 이제 개정이 돼서 경기도 교육과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존엄입니다. 한 명 한 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해 주는 것. 그쵸? 그리고 다음에 기회 되면 경기도 교육과정 변모된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존엄함, 즉 모두가 존중받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자, 또 여기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죠.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기교육은 학교 자치와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나함내,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나, 우리, 내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명, 여러 명, 공동체, 그래서 내일을 열자라고 하는 비전, 지향점이겠죠.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라는 비전으로 지향점은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입니다. 요게 같이 갑니다. 존엄한 인간, 나. 함께 가는 거니까 공동체겠죠. 어떤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 어떤 미래?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2021, 2013 경기교육 보시면 이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까? 무슨 말일까? 사실은 요거를 아시려면은 2030 경기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문서를 반드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030 경기 미래 교육. 사실은 경기 미래 교육이 2030 경기 미래 교육이 경기도 교육에서 지향하는 가장 큰 덩어리의 어떤 교육적 비전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2030 경기 미래 교육에서 이 부분만 비전과 지향점이라는 부분만 잠시 살펴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미래 교육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링크도 한번 달아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러 가지 미래 교육, 네, 드디어 나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합니다. 그쵸? 자,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의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 예전에 비전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었냐면 관 중심, 교사 중심, 교육청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비전이라는 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기억에 남는 게 저희 국민학교 딱 들어가면은 그 큰 학교 그 중앙 현관문에 크게 쓰여졌던 말이 선진 경기교육 창조, 막 선진 경기 인재 육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생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 학교가 학교한테 하는 소리겠죠. 그죠? 그죠? 어떤 능력 제고, 어떤 능력 역량 제고 이런 것들도 다 결국 누구의 관점이냐면 교사의 관점인데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나라는 거는 누구 기준이겠어요? 학생 기준이겠죠. 그죠? 학생의 중심, 학생의 입장에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저도 처음 봤을 때 약간 되게 유치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비전 자체를 학생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교사 중심으로 한다면 학생의 그쵸?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 학생의 개인성, 학생의 고유성, 학생의 존엄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 함께 가자는 뭐겠어요? 인성이라든지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내일을 열자는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인재 육성 이런 식 옛날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다? 학생 중심에서의 학생의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죠.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의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공동체가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협력하며 모든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교육 실현. 모든 학생이 배움, 자신만의 가치. 사실 이게 뭐예요? 존엄이죠. 그렇죠? 그렇죠? 경기 미래교육은 학생들의 현재의 삶을 향유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을 희생하면서 미래를 만드는 게 우리 옛날 주입식 교육이었죠. 그죠? 고등학교 때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 대학생만 되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옛날의 교육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교육은 너희들 지금의 삶도 중요해. 그죠? 현재의 삶을 향유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찾고, 존재와 가치, 존엄이죠. 공동체가 함께 내일을 만들어갈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를 알자는 얘는 학생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 존엄, 도전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도전과 시행착오 당연히 겪는 거겠죠. 예전에는 시행착오 못 겪게 했잖아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뭘 알아? 그렇죠?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다각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학생들은 스스로 배움의 과정을 설계하고 학습을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책적으로 나간다는 뭡니까? 주도성 교육. 그렇죠? 학생 주도성. 함께 가자와 내일을 열자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존엄은 자존과 공존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경기교육 과정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자존은 스스로 하는 거고, 그죠? 공존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성숙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이게 2030 경기 미래교육의 비전이고, 이 비전은 마찬가지로 아까 2021, 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도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경기 미래교육의 지향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향점 가보면,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 존정평. 존엄, 정의, 평화는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철학이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미래교육은 다음을 지향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민주시민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상적 민주시민 교육. 그렇죠? 공평한 기획,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 교육을 통해. 그렇죠? 우리 맨날 과정만 중요시했잖아요. 과정으로서.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 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 그래서 2030 경기 미래교육 보시면 조금 나와 있다. 다시 경기교육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에서는 나를 알자,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라는 비전으로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합니다. 나왔죠? 정책 1번입니다. 정책 1번. 그렇죠? 정책 1번으로 가볼 텐데, 자, 점점 이제 용어 자체가 난해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납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다?
존엄 이야기다. 그리고 학생이. 그러면 봅시다. 모든 학생이 존엄이라는 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결국 뭐예요? 그게 공공성이겠죠.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도록 그렇죠? 아까 나왔잖아요. 뭐예요? 공정한 사회. 그렇죠? 한 명 한 명의 배움, 건강, 안전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으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가 1번에 나왔습니다. 정책 1번. 그쵸.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소외를 겪고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결국은. 그쵸. 예전에는 수월성 교육, 예전에는, 그쵸? 잘하는 친구 더 잘하게. 걔는 원래 잘하는 애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쵸? 교육의 공공성이죠. 교육이 손대지 않는다면은, 그쵸?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소외당할 수 있는 사람들. 기초학력 보장, 학업 중단 예방, 대안 교육 지원으로 학습 안전망 강화. 1번. 그쵸? 안전망 강화. 똑같은 얘기예요. 교육복지.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복지라는 개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내시화. 교육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강화 특수. 여기도 그쵸. 기초학력 떨어지고 학업 중단되고 대안교육 가는 친구들이 그쵸. 강남에 정말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친구들일까요? 아니면은 나름 저기 좀 소외받는 친구들일까요? 마찬가지죠. 후자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 특수교육. 세 번째, 배움 건강 안전을 살피겠다고 하니까 감염병 예방 관리, 생활 속 건강 교육, 체험 중심 안전 교육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2020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세 번째 꼭지였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게 제일 1번으로 온 거예요. 교육 복지 개념, 그렇죠? 공공성, 한 명 한 명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이거잖아요, 정말.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즉, 그 말은 여기서 핵심을 두고 있는 건 소외될 만한 학생들을 소외시켜주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교육이 해야 될 일일 거고, 복지의 개념인 겁니다. 복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렇죠?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우리 이웃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복지의 개념으로서 교육복지, 내실화, 기초학력,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그쵸? 감염병 취약하고 건강 취약하고 이런 친구들 다 취약계층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쵸?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난다라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이다, 결국은. 공공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요 세 개의 꼭지는 중요합니다. 학습 안전망 강화, 사각지대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 이게 1번 학생의 삶과 더 깊이 만난다.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교육이다.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책 2.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 내용과 그 다음에 운영의 다양성을 강화한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정책도 탑다운 방식에서 이걸 지양하고, 그죠? bottom up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버터. 자, 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그렇죠? 맨날 나오죠. 암과 삶을 연계하라. 다양한 체험 중심. 그죠? 자신에게 맞는 배움의 경로를 통해 고유한 빛깔을 가진 시민. 고유한 빛깔 찾아온 자기만의. 그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 그렇죠? 옛날에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었는데 지금 중심에서 뭘로 넘어갔습니까? 학생 주도성. 그렇죠? 학생이 주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은 아마 경기도 교육청 보면은 학교 교육과정과, 그렇죠?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가장 큰 교육에서는 교육과정, 그죠? 교육과정, 그 다음 수업, 평가. 이게 교육과정 거죠. 역량 기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수업, 배움 중심 수업, 평가는 성장 중심 평가. 그 다음에 수업의 방향성도 뭡니까? 프로젝트 학습 활성화. 프로젝트 학습 활성화는 결국보다 학생의 주도성 학습, 주도성 배움입니다. 학생 주도 학습 강화. 나왔네요. 그렇죠? 학생 주도 학습 강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스템적인 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인데, 또 이제 교육 과정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교육 과정 어떻게 설계하느냐?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 안착. 중학교는 뭘까요?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내실화. 안착은 했어요. 이제 내실화 해야 돼요. 질적 재고를 해야겠죠. 학습의 학습 선택권 확대. 고교학점제랑 맞물려 가는 거죠.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활동. 요거 중요합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에 이번에 그쵸, 학교별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삶을 설계하는 진로 직업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 교육과정 다양화. 삶 속에서 민주시민 교육 대실화, 병화 통일 교육 확산, 기후 대응 생태 환경 교육으로 시민 교육. 이건 민주시민까지죠. 민주시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까 첫 번째 뭡니까? 공공성을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겠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보겠다. 두 번째,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겠다. 왜 다양화합니까? 왜 다양화해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다양한데 얘네를 예전에는 꾸겨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틀로 가둬놨잖아요. 그게 아니라 학생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다 발현되도록 학생들이 다양하니까 교육과정도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감이 했던 말이 결대로 학생의 결이 살아나는 교육, 그 학생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교육, 요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책 3은 학교에서는 조금 현장에서도 많이 잘 안 된다라기보다는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무엇입니까? 배움의 확장. 학교 안에서 지지고 볶아봐야 그쵸? 한계가 있다. 그쵸? 폐쇄적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학교는 마을로 나가고 마을은 학교로 가고 학생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배움이 일어나고 무엇이 일어난다?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 학생의 배움은 학교에서 마을로 미래로 확장합니다.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며 성장하는 학교 자치. 또 포인트 나왔네요. 학교 자치.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시간의 한계를 넘어 학생 배움을 마을로 미래로 확장해 나갔다. 공간은 마을로 확장이겠고 시간적 확장은 어디입니까? 미래로. 그렇죠? 학교 자치. 학교 자치에 반드시 붙는 게 뭡니까? 민주적 학교 자치. 민주적 학교 문화. 학생 자치 활성화,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 교직원 성장 지원. 혁신학교의 새로운 도약,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하겠다. 그럼 여기 또 뭡니까? 여기 마을 나왔으니까 학교 자치, 마을, 미래네요. 디지털 교육 환경 기반 조성, 미래형 학교 공간 재구조화.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미래 학교 설립. 다양한 미래 학교 설립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군서 미래 학교라고 하는 각종 학교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군서 중학교를 폐교하고 군서 미래 학교라고 그쵸? 초중고 통합, 초중 통합일 거예요. 초중 통합이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아마 2021년에 하려고 지금 설립 준비 중입니다.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그래서 교육청은 우리는 이렇게 변해 보겠다. 현장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육 행정을 구현합니다. 교육 환경과 변화에 맞는 행정체계의 제조직화를 통해 교육 행정을 혁신하고 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스마트 기반 업무 효율화, 역량 중심 인사 혁신, 교육 지원청의 역할 변화로 교육 행정하겠다.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교육 및 사학의 공정성 강화, 사립학교, 고교 평준화 확대, 이거 중요합니다. 고교 평준화 확대. 2021 교육감 신년사에서 고교 평준화 확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청년 문화 정책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만화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보면 되게 정리를 정말 잘 해놨어요. 되게 사실 앞에 게 혼란스러우면 요것만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함내 존정평, 그쵸?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납니다. 교육의 공공성, 그쵸?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 정책 2. 교육과정 내용의 다양성을 강화한다. 학생이 다양하니까 교육도 다양해야 한다. 학생 주도의 학습을 강화하고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 세 번째, 그렇죠? 학교는 자치, 그 다음에 공간은 뭡니까? 마을, 시간은 미래로 향하는 것.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육 행정을 구현합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양한 경기교육 정책 기본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